세상의 모든 부를 움켜쥐려 했던 한 사내.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평범한 아이의 손끝에서 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마법이 시작된다. 탐욕의 대가는 무엇일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될 진실. 이른 새벽 동력 하늘이 비단실 같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운 평야를 품은 가상의 시골 마을은 아직 고요에 잠겨 있었으나 마을 어귀 가장 높은 언덕에 홀로 우뚝 선 황금손 만복의 저택은 이미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지붕 아래 수많은 몸종들이 만복의 아침을 준비하느라 바삐 오갔습니다. 만복의 저택은 마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탐욕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만복은 푹신한 이불 속에서 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어스름한 방 안에서도 그의 손가락에서 번쩍이는 굵은 금반지와 두꺼운 비단 이불에 새겨진 화려한 용문양이 그의 막대한 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몸종 길동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허리 숙여 고했습니다. 딸이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고 오늘 들여올 물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만복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모든 수로를 사유화하여 물길을 틀어주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그의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맑은 시냇물은 이제 만복의 저택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롭게 흐르는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는 그렇게 마을의 생명줄을 쥐어짜는 대가로 쌓여갔습니다. 만복은 그 물길을 통해 들판의 곡식을 독점적으로 기르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온갖 진귀한 특산물을 헐값에 매입하여 몇 배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저택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금고에는 황금 두꺼비 장식이 번뜩이는 가운데 산더미 같은 금화와 은괴, 값비싼 비단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오직 돈으로만 환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길동이 따라주는 따뜻한 탕약 한 모금을 마시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름진 음식들이 즐비하게 차려진 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는 한때 이 마을에서 평범한 행상인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황금손이라 불리는 거상이 되어 이 마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 한 점의 미련도, 한 점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더 큰 부와 권력을 향한 욕망만이 이글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만복은 두툼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마을길을 따라 걷자 공동우물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 물을 깃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근심이 역력했으나 만복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지나 시장 어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들여온 비단 품목을 확인하고 거래처를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갖가지 물건을 파는 행상인들의 외침과 흥정이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그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한 늙은 행상인이 초라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돗자리 위에는 허름한 보찜과 함께 흙먼지가 앉은 낡은 대나무 필이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앞을 지나다 낡은 피리를 무심코 보았습니다. 행상이는 만복을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허동지동 절을 올렸습니다. 황금 손날이 부디 저희 물건도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이 보찜 안에는 귀한 약재도 있습니다만 이 대나무 피리도 제법 쓸만한 물건입니다. 숲에서 직접 베어다가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만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이라니, 이 낡은 대나무 조각들이 무슨 재물 가치가 있겠소? 내게는 쇳소리나 다름없구려. 그는 손가락으로 피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이런 하찮은 물건을 파느니 차라리 약재라도 내놓으시오. 피리는 필요 없으니 값을 쳐줄 테니 말이오. 행상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이 피리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숲의 기운을 담고 있는 귀한 물건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청아한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만복은 행상인의 말을 잘랐습니다. 소리 따위가 무슨 상관이오. 내게는 은화 한 잎보다 못한 쓸모없는 것이오. 그저 대나무 조각일 뿐이거늘 무슨 거창한 의미를 붙이는 게요. 만복은 피리를 집어들어 한번 휙 불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저 서툰 바람 소리일 뿐 그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피리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리로군요. 이 정도로 내 흥미를 끌 수는 없소. 약재만 내놓으시오. 그것도 제대로 된 것이라면 모를까. 이런 피리 같은 것은 내게는 짐일 뿐입니다. 만복은 단호하게 말했고 행상이는 결국 피리를 팔기를 포기한 채 서둘러 보찜을 꾸려 자리를 떴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젓고는 다시 자신의 상업적 이득만을 좇아 시장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금전적 가치만이 진정한 가치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숲속,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신비롭게 쏟아져 내리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자그마한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오두막은 숲과 한 몸인 듯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온갖 풀과 나무, 꽃들이 오두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10살 남짓한 어린아이 소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작고 소박한 대나무 피리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피리는 비록 겉모습은 평범한 대나무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피리의 매끄러운 표면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으로 윤이 나 있었고 작은 구멍들 사이로 숲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소라는 눈을 감고 피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숨결이 피리의 구멍을 통과하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오두막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숲의 바람 소리를 닮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품고 있었으며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속삭임을 담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평온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인 듯한 그 선율은 숲속의 모든 생명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소라의 피리 소리는 만복의 탐욕스러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순수하고 영롱한 영혼의 소리였습니다. 소라는 숲속의 지혜자로부터 이 피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지혜자는 피리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조화를 깨우쳐주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소라는 아직 그 피리의 모든 힘을 알지 못했지만 피리를 불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온함과 함께 숲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듯한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듯 피리 소리에 집중했고 그 소리는 숲 전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소라의 작은 피리 소리는 만복의 저택 지하 금고에 쌓인 황금더미와 마을 사람들의 근심 어린 얼굴 위로 불길한 서곡처럼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탐욕과 순수함, 물질과 정신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마을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하찮게 여겼던 대나무 피리가 과연 어떤 심판의 선율을 연주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 동력 하늘이 비단실 같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물을 지나 시장 어귀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황금손날이 부디 저희 물건도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필이라니 이 낡은 대나무 조각들이 무슨 재물 가치가 있겠소. 소리 따위가 무슨 상관이오. 내게는 은화 한 잎보다 못한 쓸모없는 것이오.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피리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리로군요. 이 정도로 내 흥미를 끌 수는 없어. 약재만 내놓으시오. 소라는 눈을 감고 피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만복이 하찮게 여겼던 대나무 피리가 과연 어떤 심판의 선율을 연주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흘러 늦은 오후, 마을 광장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모여든 마을 주민들은 삼삼오오 불안한 얼굴로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광장 한편에 우뚝 선 공동 창고에 머물렀습니다. 곡식과 귀한 물품을 함께 보관하며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던 그 창고는 이제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금손 만복이 몸종 길동을 대동하고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만복의 얼굴에는 늘 그랬듯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의 행차와도 같았습니다. 길동은 주인 뒤를 따르며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불안과 함께 침묵하는 고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공동 창고 앞에 멈춰서자 주민들의 웅성거림은 이내 숨죽인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잘 들으시오. 만복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마을의 경제를 책임지는 나 만복이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소. 마을의 공동 창고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데 모아 운영해야 하오. 그리하여 내가 이 창고를 사들이기로 했어. 물론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를 것이니 그대들은 그저 내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만복의 말이 끝나자 광장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습니다. 현명한 박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의 이정으로서 주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나리, 이 창고는 우리 선조 대대로 마을의 공동재산이었고 어려운 시절 서로 돕고 나누는 정을 지켜온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를 어찌 함부로 사고 판단 말입니까? 저희의 생명줄과 같은 창고를 빼앗으려 하시니 참으로 비통할 따름입니다. 박 씨의 호소에 다른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소. 우리 창고를 팔 수 없소. 나리, 부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절박한 외침들이 광장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주민들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비? 자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오. 그리고 이 창고는 효율성을 위한 것이오. 그대들이 관리하여 썩히느니 내가 맡아 더 큰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정이 싫다면 이 창고를 대신할 만한 재물을 내놓으시오. 아니면 그대들 모두 내 저택에서 일하여 그 빚을 갚을 셈이오. 만북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만복의 탐욕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분노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었으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마을 어귀 숲 그림자 속에서 소라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약초를 캐다 마을에 드리워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발걸음을 옮긴 참이었습니다. 만복의 거만한 태도와 마을 사람들의 절망에 찬 얼굴을 보며 소라의 작은 심장은 고통으로 죄어들었습니다. 만복이 하찮게 여겼던 피리 소리가 저들에게는 이토록 큰 슬픔과 분노의 씨앗이 될 줄은 소라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꼭 쥔 작은 두 손으로 피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숲의 지혜자가 피리에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를 경고할 힘이 있다고 일러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소라는 알 수 없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만복은 흡족한 표정으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동은 주인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저택의 긴 복도를 걷는 동안 길동의 마음속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나리의 탐욕스러운 결정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을 거스를 수 없는 몸종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절망적인 눈빛과 현명한 박 씨의 간절한 호소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주인의 명에 따라 대청마루에 놓인 주안상을 치우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만복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결국 모두를 집어삼키려 하는구나. 길동은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차오르는 분노와 함께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알지 못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었습니다. 황금손 만복은 저택으로 돌아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공동 창고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어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길동은 침묵 속에서 나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만복은 그 어떤 변화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겔도와 마을 창고 매입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내일부터 당장 허물 준비를 하도록 하시오. 내 창고는 더 크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이오. 만복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길동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분부 받잡겠습니다, 나리.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서려 있었으나 만복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주인의 탐욕이 또 하나의 생명줄을 앗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통하게 여겼습니다. 늦은 저녁,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만복은 더욱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하 금고로 향했습니다. 겹겹이 잠긴 문이 열리자 황금 두꺼비 장식이 번뜩이는 가운데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가 만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금화 한 줌을 손에 쥐고 그 무게를 즐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만복은 귀한 비단 주머니들을 쓰다듬으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고 깊은 곳에 놓인 황금 두꺼비 장식의 한쪽 눈이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으나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에 들린 최고급 비단 주머니에 가장자리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심코 주머니를 살폈으나 육안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보관되어 약해진 모양이로구나. 보잘것없는 비단일 뿐. 만복은 그렇게 생각하며 금은 보화를 탐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불길한 징조들이었지만 그것들은 만복의 부에 드리워질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어귀 숲속 소라의 오두막에서는 애절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라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을 목도한 후 밤이 깊어지도록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피리를 꽉 쥐었습니다. 숲의 지혜자가 일러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피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를 경고할 힘이 있느니라. 소라는 피리를 입에 대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인 그녀의 마음이 피리 소리가 되어 숲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피리 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비통함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과 빼앗긴 희망, 그리고 숲의 고요한 숨결이 뒤섞여 애절한 선율을 이루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단순한 음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목소리였고 약자들의 한숨이었으며 불의에 대한 조용한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리는 밤하늘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마을 공동 창고 근처에서 현명한 박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만복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복날이 저 탐욕이 끝을 모르고 날뛰니 하늘도 노하시겠구려. 예로부터 우리 마을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허나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겠습니까? 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소라의 피리가 가진 신비한 힘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피리 소리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대변하는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박 씨에게는 오직 깊은 절망과 비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내일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마을 공동 창고 앞은 비장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스쳤으나 그들의 시선은 공동 창고를 향해 굳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황금선 만복의 몸종 길동은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만복의 사병들과 작업군들이 도끼와 밧줄을 든 채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동 창고의 주인 현명한 박 씨는 텅 빈 눈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 모인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깊은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만복은 상석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흡족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이 아닌 새롭게 지어질 자신의 거대한 창고만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길동아, 더 지체할 이유가 없어. 당장 철거를 시작하시오. 만복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길동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했지만 그는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작업군들이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도끼가 공중에 치솟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숲속에서부터 맑고도 애절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숲의 모든 숨결과 마을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담아낸 듯했습니다. 소라였습니다. 그녀는 숲 가장자리에 서서 작은 대나무 피리를 격정적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리 소리는 단순한 음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자들의 절규이자 빼앗긴 희망의 노래였으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숲을 바라보았으나 이내 솔라의 애절한 선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대신하는 듯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더욱 강렬해질수록 공기 중에는 미묘한 떨림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창고 철거를 명령했던 만복은 피리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엄하게도 누가 저리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여. 당장 그치라 일러라. 만복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길동에게 소리쳤습니다. 길동은 난감한 표정으로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리 소리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만복의 탐욕을 비웃는 듯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의 저택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금고 안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희미하게 빛나던 황금 두꺼비 장식의 눈이 이제는 섬뜩할 정도로 밝게 번뜩였습니다. 금고를 가득 채웠던 산더미 같은 금화와 은괴들 사이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윽고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귀한 비단 주머니들이었습니다. 비단 주머니들의 곱고 부드러웠던 질감은 순식간에 메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칠게 변해갔습니다. 비단에 수놓았던 화려한 문양들은 바스러져 흙먼지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 가득했던 황금색 금화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붉고 갈색빛의 낙엽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괴들 역시 빠르게 흙빛으로 탁하게 변하며 형태를 잃어갔습니다. 금고 안을 가득 채웠던 부의 상징물들이 마치 거짓이었던 양 본래의 가치를 잃고 쓰러져가는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마법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만복의 재산이 눈앞에서 소멸하는 듯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낙엽으로 흙먼지로 변해가는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탐욕으로 쌓아올린 탑이
단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직 만복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동창고 앞에서 소라의 피리 소리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만복의 귀에도 섬뜩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공기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 피리 소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리도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이오.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길이 소라가 서 있는 숲을 향했으나 그는 소라의 작은 모습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피리 소리만이 그의 오만함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라의 피리 소리에 실린 고통과 희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에 압도되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랜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듯했습니다. 만복의 탐욕과 소라의 피리 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극적인 순간, 마을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라의 피리 소리는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밤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던 애절한 선율은 이제 만복의 저택을 휘감는 거대한 회오리처럼 변모했습니다. 낮 동안 공동창고 앞에서 소라의 피리 소리에 불쾌감을 느끼던 만복은 해가 기울자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더욱 키웠기 때문입니다. 저 지긋지긋한 피리 소리는 밤에도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만복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피리 소리를 더욱 실어나르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률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절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만복은 저택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지하 금고를 향했습니다. 지난 낮 금고 속에서 보았던 기이한 현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황금 두꺼비 장식의 섬뜩한 빛, 비단 주머니의 변색. 그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으로 들어선 만복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변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금고를 가득 채웠던 금은 보화들은 이제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황금 두꺼비 장식의 두 눈은 핏빛처럼 섬뜩하게 번뜩이며 만복을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금고 안을 가득 채웠던 황금색 금화들은 바싹 마른 붉고 갈색빛의 낙엽으로 변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스러진 낙엽들이 바람도 없는 금고 안에서 미미하게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죽은 영혼들의 춤사위 같았습니다. 은괴들 역시 녹슨 흙덩어리처럼 탁하게 변해 있었고 만복이 애지중지했던 값비싼 비단들은 형체만 겨우 남긴 채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자 부스러져 흙먼지가 되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금고 안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비단 주머니들은 찢어진 천조각으로 변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끝을 스치는 흙먼지의 비릿한 냄새와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낙엽의 감촉은 이것이 현실임을 냉혹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금고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거짓이다. 내 재산이 아니야.
그는 낙엽더미 속에 파묻힌 금화를 찾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금화가 아닌 푸석푸석한 낙엽과 차가운 흙먼지뿐이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낙엽더미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낙엽은 다시 금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 안에서 더욱 잘게 부서져 흙먼지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만복은 흙먼지로 변해버린 비단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현상이 소라의 피리 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금고의 두꺼운 벽을 뚫고 그의 귓속으로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에게 파멸을 선고하는 심판의 피리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야. 안 돼. 내 재산, 내 모든 것이. 만복은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부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금화를 찾아내려 금고 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흙먼지로 변한 은괴를 만져보고 낙엽으로 변한 금화를 긁어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손은 더욱 더러워지고 재산은 더욱 빠르게 소멸할 뿐이었습니다. 만복은 금고를 나와 저택의 다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과 값비싼 약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운 비단들은 이미 빛을 잃고 사가버린 천조각이 되어 있었고 귀한 약재들은 모두 말라붙은 풀뿌리와 썩은 나무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복의 저택은 한순간에 거대한 폐허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만복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눈물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부는 결국 한낱 낙엽과 흙먼지로 돌아가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만복의 절규 소리를 들은 몸종 길동이 조심스럽게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길동의 눈에 비친 만복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만복은 마치 폐인이 된 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길동의 시선은 곧이어 창고 안을 가득 채운 낙엽과 흙먼지 더미로 향했습니다. 그는 경악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만복의 모든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길동은 그제야 소라의 피리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님을, 자연의 섭리와 정의를 담은 신비한 힘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복의 저택을 감싸는 피리 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만복의 탐욕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힌 만복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그의 파멸은 그렇게 극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력 하늘은 아직 어둠을 채 다 걷어내지 못했지만 황금손 만복의 저택은 이미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던 소라의 피리 소리는 거짓말처럼 멎었고 그 대신 저택 안에는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만복은 희미하게 떠오르는 새벽빛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어제의 화려함이 모두 사라진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지하 금고는 물론이고 온갖 값비싼 물품이 가득했던 창고들 모두가 푸석한 낙엽과 흙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만복이 애지중지하던 황금 두꺼비 장식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든 부는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만복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공포의 표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절망만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재귀불능의 파멸에 이르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은 부서진 꿈과 헛된 욕망의 잔해뿐이었습니다. 만복의 입에서는 소리 없는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가 내는 듯한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때 몸종 길동이 조용히 창고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만복의 곁을 지키며 이 모든 파멸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만복의 절규와 흐느낌, 그리고 재산이 낙엽으로 변모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길동의 마음속에서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오랫동안 쌓여온 의문,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진실이 뒤섞여 격렬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소라의 피리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경고이자 불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길동은 폐인이 된 만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탐욕스러운 주인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길동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만복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길동은 저택을 벗어나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몇몇 주민들이 모여 밤새 이어진 기이한 피리 소리에 대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현명한 박씨 또한 있었습니다. 박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길동은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놀라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길동의 얼굴은 밤샘으로 인해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길동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곧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황금손 만복나리의 몸종 길동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모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중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길동은 지난밤 만복의 저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상세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지하 금고와 창고를 가득 채웠던 금운 보화와 비단, 귀한 약재들이 소라의 피리 소리와 함께 낙엽과 흙먼지, 썩은 풀뿌리로 변모해 사라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음을 밝혔습니다. 황금 두꺼비 장식이 소멸한 것 또한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길동의 증언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길동의 진심 어린 눈빛과 처절한 곡소리에서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명한 박씨는 길동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라의 피리 소리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음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자에게 내려진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길동의 폭로는 마을 광장을 순식간에 술렁이게 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이내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만복의 탐욕에 짓눌려 살았던 그들은 이제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저택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마을 광장은 진실의 폭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숨결로 가득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마을 광장을 술렁이게 했던 길동의 이야기는 이내 만복의 저택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명한 박 씨는 주민들의 불안과 경악어린 시선을 가만히 받아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래된 전설의 한 장면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만복나리의 저택으로 향하겠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박 씨의 묵직한 목소리에 주민들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동은 박 씨의 옆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을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만복의 저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황금손 만복의 저택은 이전의 위용을 모두 잃은 채 을씨년스러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는 빛을 잃었고 대문 앞마당은 전날 밤 불어닥친 바람과 함께 온갖 잡동사니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마치 폐허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와 길동 그리고 뒤따라온 마을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창고와 금고의 입구에서 흙먼지와 낙엽 썩은 풀뿌리 더미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온갖 귀한 보물로 가득했다던 만복의 재산이 초자연적으로 소멸했다는 길동의 증언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비로소 깨닫는 진실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였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람의 힘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택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주민들에게 뒤에 서라 이르고 길동과 함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금고의 잔해 속 한때 이 마을의 황금손이라 불리던 만복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얼굴은 며칠 밤낮을 굶주린 사람처럼 파리했습니다. 재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텅 빈 공간에서 그는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길동은 폐인이 된 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억압하고 마을을 착취했던 주인의 처참한 모습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동정심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음에 대한 묘한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현명한 박 씨는 무너진 금고의 잔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은 강물과 숲,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모든 생명의 기운에서 비롯된다는 전설입니다.
헌데 그 기운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탐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가 나타나면 숲의 신령이 대나무 피리 소리에 그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박 씨는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자연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모든 부당한 욕망을 허무한 것으로 돌려놓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만복나리의 몰락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본래의 자리, 즉 흙먼지와 낙엽으로 되돌아갈 뿐이라는 숲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청아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른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숲의 기운을 머금은 듯 청량하고도 맑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만복의 저택으로 가까워졌고 이내 숲길에서 걸어 나온 소라의 모습이 주민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리를 든 소라는 평온한 얼굴로 만복의 저택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맑았으나 그 속에는 이제 자신이 가진 피리의 진정한 의미와 힘을 깨달은 듯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달래고자 불었던 피리 소리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피리는 자연의 정의를 대변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도구였던 것입니다. 소라는 피리를 든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피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설명과 소라의 피리 소리, 그리고 눈앞에 파멸을 마주한 만복의 얼굴에는 그동안 그를 지배했던 탐욕과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이룬 부가 얼마나 더덥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만복은 텅 빈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소리 없는 흐느낌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헛된 욕망으로 채워진 공허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진정한 가치와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영혼마저 잃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조용히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단죄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연의 섭리 앞에 무릎 꿇은 한 인간의 깨달음을 지켜보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 또한 경외감과 함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파멸은 그들에게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에 있음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황금손 만복의 저택 마당은 더 이상 스산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흙먼지로 변해버린 금은 보화의 흔적만이 남은 금고 앞에서 만복은 낡은 옷을 입고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그의 파리했던 얼굴에는 지난 날의 탐욕 대신 묵묵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고 초점 잃었던 눈빛은
이제 마을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간절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막아섰던 수로를 다시 트고 흙으로 메워진 물길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를 옮기고 흙을 고르는 그의 거친 숨소리는 재산을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만복이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물길을 복구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며 그들의 시선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만복을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여 감사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물길이 다시 마을의 논밭으로 굽이쳐 흐르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비로소 그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복은 이제 마을의 허드렛 일을 도맡으며 지난날의 잘못을 갚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황금손이 아니었으나 그의 손은 이제 마을의 회복을 돕는 빠듯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몸종 길동은 현명한 박 씨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며 공동창고 복구에 힘썼습니다. 주민들은 함께 무너졌던 창고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었습니다. 길동은 만복의 저택에서 얻은 경험과 재주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땀과 웃음이 뒤섞인 현장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동 창고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잃어버렸던 신뢰와 공동체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어귀에 앉아 만복의 몰락을 비웃던 심술쟁이 장씨도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폐인이 된 만복의 처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이 복구되어 생기를 되찾은 마을, 서로 도우며 웃음꽃을 피우는 주민들의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묵묵히 일하는 만복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탐욕을 조차 만복과 다를 바 없었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 씁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마을 공동창고를 짓는 일에 몰래 도움을 주며 자신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맑은 물은 마을 공동우물에서 넘쳐 흘렀고 복구된 공동창고에는 주민들이 함께 수확한 곡식과 나눌 물건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어느 저녁, 만복은 공동우물가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들었습니다. 물질로 쌓아 올린 부는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이제 그는 마음속에 더 귀한 가치, 즉 공동체와의 조화와 봉사의 기쁨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렸단 모든 것들을 되찾은 듯한 충만한 감정으로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숲길에서 청아하고 맑은 피리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라가 연주하는 피리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을의 회복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율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아 피리를 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피리 소리는 희망을 노래했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마을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리 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복은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며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바로 이 소리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평화에 있음을 말입니다. 소라의 피리 소리는 영원히 마을의 희망의 상징으로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